안녕하세요, 위원님. 또 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앞에 두 번의 시간 동안 뭘 했죠? 지방예산 좀 알아보기,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어떤 제도였는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잠깐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죠.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현황을 좀 살펴보고 또 사업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이런 과정을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시청과 도청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죠. 정부가 뭘 하려면 근거법이 있는 것처럼 남양주시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하려면 이 추진 근거가 있는데요.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모두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여기에 딱 있죠. 지방예산의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 이런 게 있어요. 이거에 따른 시행령, 그래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또 경기도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이거에 따라서 경기도 참여예산 제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경기도 예산학교인데요. 경기도가 잘 되려면 또 남양주 예산학교를 또 잘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양주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먼저 살펴보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또 가볼게요.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 제도,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시청으로부터 설명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제안 사업을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담당 부서가 검토를 하고 우리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검토를 하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적으로 최종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에 시청의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해까지 어떻게 예산 반영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2018년도 예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죠, 아래쪽에. 이때는 신청 현황이 44건이 신청이 됐어요. 예산도요? 얼마요? 73억. 73억. 그랬는데 이제 최종 선정된 거는 23건에 56억. 요렇게 이게 이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게 어디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남양주시청에서 시의회로 보내는 예산 편성에 들어갔던 23건 56억이 딱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게 최종 본예산에 반영돼서 확정된 거는 어떻게 됐냐면요. 의회를 다 거친 최종 결과는 17건 23억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처음에 당초에 제안했던 거하고 반영된 거 보면은 0.2% 상당히 낮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44건 다 보면 사실 필요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걸러지는 건 좀 필요한 건데 이거를 또 기왕이면 좋은 사업이 많이 올라가서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경험이 또 있으니까 1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한번 펴볼까요? 2019년 예산에는요 44건에서 2배가 올라갔어요. 83건 83건이 신청이 됐고요. 예산은요 무려 1360억,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거쳐서 최종 18건 61억이 채택이 선정이 돼서 이게 최종 의회를 통과했을 때는 여기 또 2건이 탈락했네요. 16건 41억이 편성이 됐고요. 그 전에보다는 이제 2배 정도 올라가는 이런 성과들, 그런 발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거를 어디에서 그럼 할 수 있냐? 이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 딱 보시면, 우리 남양주시청 웹사이트 보시면 예산 회계 정보 딱 클릭하시면 주민참여예산 제도 여기 딱 나와요. 주민참여예산 제도 클릭하면은 2011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라고 해가지고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제출했고요.
올해 6월 15일까지 제출이 쭉 됐을 거예요. 그죠? 좀 됐고, 만약에 6월 16일 날 제출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15일까지인데, 6월 15일까지 제출된 거는 올해 우리 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심의를 하시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6월 15일 지나서 2016일 날 접수되는 거거든요. 아쉽게도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이거 검토를 해가지고, 내후년 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거 미리미리 제안할 때 이 기한 꼭 지켜서 미리미리, 제안을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시민 제안에 보면요. 예산 편성 제안 보이시죠? 웹사이트에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업 제안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기도 그러면 이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잠깐 봤어요. 그럼 이제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살펴볼게요. 물론 법적 근거는 똑같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가 있죠.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고요. 경기도가 굉장히 좀 크게 사업을 좀 펼치고 있어요. 목적과 의의는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이 제안 사업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도 제안할 수 있도록 도민 제안 사업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즉 우리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역 지원형 이런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소재에 있는 뭐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우리 도에 또 여러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이런 위원회들이 제안할 수 있는 민간협치형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죠. 뭐 이렇게 크게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고 그러니까 제안을 우리 시민 도민들도 제안할 수 있고 또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경기도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뭐 비영리 민간단체들 뭐 혹은 이 경기도의 뭐 각종 위원회들도 제안할 수 있구나. 제안할 수 있는 경로는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 주민참여예산 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은요. 올해 예산 2020년 예산이니까 즉 작년에 이 심의에서 확정했던 걸 말씀하는 거예요. 2020년도가 351건이 접수가 됐죠. 예산은 4,900억 이렇게 제한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했더니 26건 120억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그전에보다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2020년 그 있었던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127억이 어떤 사업들로 됐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도정 참여형 요거는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뭐 도정 참여형 주민들이 누구나가 얘기할 수 있고 뭐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거는 뭐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들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임진각 관광지 시설 개선 이거는 주민들이 실제로 이걸 경험을 해보면서 이런 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올라왔던 이런 거죠. 세 번째 보면 이런 사업들 참 좋아요.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 사실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좀 지속 가능하게 우리 경기도와 남양주시를 지속 가능하게 바꿀 수 있다면 이런 사업으로 하는 거 이런 제안이 정말 좋죠.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어떤 뭐 건물을 짓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요.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렇게 주민들의 이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과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라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하면은 더 좋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 절대로 CCTV 이런 거를 안 하시면 돼요. CCTV는 당연히 구청과 뭐 시청과 도청이
그런 거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면 2천만 원 들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 2천만 원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뭐 초등학교 아이들 학습 준비물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쫙 하는 거 2천만 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거는 주민들의 행복도를 올릴 수 있어요. 여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죠. 또 아래쪽에 보면은 5번 보면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좀 재미있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청소년 7번 볼까요? 청소년 스마트폰 미디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 그쵸? 저런 것들 그래서 좀 더 나아지면 좋겠어요. 11번 취약계층 악기 무료 대여 사업 공공성이 참 저런 데서 힘을 발휘하죠. 아까 참여예산제도의 가치가 뭐냐면 배제가 아닌 포용이에요. 저렇게 취약계층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제안해서 또 많은 시민, 도민들이 호응을 해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채택이 됐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참여예산제도의 가치, 공공성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 또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사업 이런 것도 있군요. 반려곤충 활용 정서 안정 프로그램 운영. 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이것이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시민력을 올린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 또 사회자본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면 더 좋긴 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사업 제안을 어떻게 하고 심사하는지 이제 그 시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제안 및 심사 절차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 남양주시 참여예산위원회도 이런 형태로 비슷하게 이제 굴러가잖아요. 처음에 1차 회의를 하고 상견례 하죠. 이때 우리 예산위원장님 분과별로 선출하는 것도 있고요. 예산학교 언제 할지 이런 것도 좀 상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 3차 회의하면서 제안서를 모집하는 이런 걸 하죠. 제안서 작성을 홍보하기도 하고, 또 작성하는 걸 시작하기도 하고, 이웃에 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한 3, 4차 회의 때쯤 되면 이때는 이미 제안서가 접수가 됐을 거니까 이때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할 것인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처음에 제안해주는 사업들은 완벽한 거를 바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거는 이 사업이야 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예산이 이게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예산을 맨날 다룬 사업을 했던 사람이면 알지만 저같이 평범한 시민들, 도민들은 잘은 모르거든요. 저게 필요한 거는 제한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가 있는지, 좋은 사업인데 뭐가 빠져 있는 게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동사무소 혹은 우리 남양주 시청 혹은 경기도 담당 부서하고도 소통하면서 사업 내용과 예산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제도 마지막 단계인 이제 예산위원회 혹은 주민총회에서 확정을 지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죠. 이런 거 할 때 우리 예산위원님들도 처음 접하는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계시면 그런 말씀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시작할까? 그냥 다 함께 돌자, 다 같이 동네 한 바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빙 돌면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불편한지, 이게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무료해 하셔. 심심해 하셔. 그러면은, 그분들과 함께 생활 공방을 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안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우리, 공공성, 공공문제, 공익문제의 해결,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제일 좋죠. 자, 이번 화면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예요. 어디나 이런 형식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하고 경기도청 제안사업도 이 형식하고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누가 신청하는지, 그 다음에 사업 이름이 뭔지, 위치가 어딘지,
목적이 뭔지, 내용이 뭔지, 효과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아주 쉽게 경기도는 해놨어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웹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딱 가셔가지고요. 지금 화면 잠깐 보시죠. 보면 주민제한 사업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또 뭐 친절하게 분야, 도민 제한형이냐 뭐냐 협치형이냐 이런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분과 딱 있고 제한자 누구 이런 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뭐 소요사업비가 얼마인지, 위치가 어딘지, 제한 취지가 뭔지, 효과가 뭔지 이런 것들, 사업 내용이 뭔지 쓰게 해놨어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려요. 좀 제외했으면 하는 사업들 이런 거는 저기 보통 제안해도 안 하거나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빼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긴 해요. 우리 경기도청, 남양주시청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 이거는 뭐 완전 다른 뭐 군부대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도청, 시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사업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커. 이거 10년짜리 사업이야. 이거 아무리 좋아도 이건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 이거는 시청과 도청에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민원들이 있어요. 불법 주정 차 많아요. 단속해 주세요. 뭐 보안 등 저거 수리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민원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CCTV. 야,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대신 정말 우리 주민들의 생활 속에 행복을 좀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작성하는 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업명을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아름답게 쓰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심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아까 나왔던 이름 비슷합니다만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이런 사업이 있어요. 야, 이름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뭔 사업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시니어 세대, 어르신 세대와 우리 청소년 세대가 함께 손잡고 마을을 쭉 돌아보면서 여기 30년에는 이 느티나무가 얼마나 뭐 큰 일을 했는지, 여기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딱 들으면 아이들이 재미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건데 사업 제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제목은 이게 딱 나올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이게 무슨 사업이야 알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쓰고요. 나중에 채택된 다음에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필요성에서는 뭐를 쓰냐면 이게 문제가 뭔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안하는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 이 통학로에 어린이가 위험해요. 이 문제구나. 이거를 풀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딱 쓰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이 통학로는 무슨 초등학교 아이 600명이 다니는 곳이다. 600명의 어린이가 위험해요. 숫자가 들어가면 더 확 와닿죠. 그러니까 뭐 통계 수치가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 할 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업 내용이에요. 아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죠. 사업 대상이 누구인 건지, 뭐 참여하는 사업이면 참여 대상이 있을 테고요. 이걸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수혜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 기간은 몇 년부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근데 예산이요. 보통 우리 남양주시 경기도 예산이 1월 1일 날 시작하면 딱 내려오는 게 아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절차와 뭐 이런 거를 거치면은요. 빠르면 1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혹은 2월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까지 끝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법은 시구별로 정리하면 참 좋아요. 사업 내용을 시기별로 좀 정리해 놓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들쑥날쑥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 혹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혹은 3월달, 4월달, 5월달, 3월달에 홍보를 하고요. 4월달에부터 10월까지는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11월달에 뭐 결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소요 예산 같은 경우인데요. 이걸 어려워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내용만 명확하게 딱 있으면요. 이건 의외로 쉽습니다. 이게 뭐
교육을 하는 사업인 건지 어떤 시설을 갖춰서 운영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물어보면 딱 나와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업 내용만 딱 써놓고요. 예산은 모름 이래도요. 다시 부서랑 얘기하면서 혹은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보면서 이 사업은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이분이 예산을 잘 몰랐구나. 그러면 예산은 그다 쓰면 되거든요. 이거 다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산은 나중에 할 수 있다. 나 예산 잘 몰라서 쓰기가 힘들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사업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잘 해놓으면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쉽게 뽑을 수 있고요. 그거를 못 쓴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같이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요. 기대효과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렇게 있다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심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제가 표에서 하나 화면에서 보여드리는데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안심사 평가표 해서 뭐 배점 1점부터 5점까지. 자,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뭐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 효과성, 뭐 목표 달성도, 수혜 대상, 성평등, 사업비 적정성, 뭐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야, 이거 다 하나하나 몇십 개, 몇백 개 들어온 거를 이렇게 하시는 거 쉽겠어요? 저는 이런 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축제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거. 1인당 스티커를 한 3매쯤 들이세요. 왜냐면요. 내가 제안한 사업, 우리 동네가 제안한 사업은 반드시 한 표를 찍게 됩니다. 한 개 주면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표는 그렇게 쓰더라도 나머지 2표는 정말 우리 다른 사업들 필요한 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이런 것들, 뭐 총점 매기는 것도 있고요. 순위 매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요새는 온라인 투표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스티커 붙이기 혹은 온라인 투표하는 거 이렇게 뭐 2가지 정도 섞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뭐 타당성, 시급성 이런 것도 물론 감안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사업이 제일 좋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는 사업을 지금 8개를 딱 해놓고 그 동지역회의에서 스티커로 이제 붙였던 거예요. 이거를 또 이렇게 길거리에 쭉 펼쳐놓고 주민들한테 또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이것도 재밌잖아요. 이 과정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알리고 또 축제처럼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남양주와 경기도의 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심의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에서 영감 받을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